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영남권 최대식 수원인 낙동강에서도 녹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는 이번 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환경단체는 낙동강 보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보 아래 강물에선 흰 거품이 띠를 이룹니다. 강물을 떠보니 초록색 알갱이들이 가득합니다. 유속이 느린 강이나 정체된 호수에서 일사량이 많을 때 확산하는 남조류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창원과 부산 시민의 취수원인 칠서와 묽은메리 지점에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1mm당 각각 2만 3만여 개에 이릅니다. 이번 주 남조류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이 유력합니다. 낙동강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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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내년 여름 이런 일을 겪을 게 아니라 낙동강 모든 보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녹조 대발생처럼 최악의 사태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합니다. 현재 낙동강 전 구간은 녹조 곤죽 상태다. 유속을 평균 10배 이상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낙동강을 녹조 덩어리로 만들었다. 경상남도도 댐과 보의 방류량을 늘려 낙동강 조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비상 방류 조치와 녹조 제거선 추가 배치 등을 환경부 등에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일단 하류보 4곳의 수문을 부분 개방했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보 완전 개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통영의 8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59만여 마리, 거제 11개 어가에서 조피볼락과 넙치 등 33만여 마리 등 양식어류 93만 8천 마리가 피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현재 해수 평균 온도가 28도를 넘어 양식어류 피해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달 초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2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이 사고는 유족 측의 조사 결과 발파 작업과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내며 채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CCTV 화면에서 차량이 사라진 지 30여 초 뒤 채석장에선 큰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돌파편이 튀어나가고 연기가 채석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던 차량은 잠시 뒤 도로 3m 아래로 추락해 뒤집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회사 관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 보니까는 울퉁불퉁한 데서 아마 차가 내 원하지 않는 방향을 갔는데. 하지만 유족들이 숨진 가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발파로 인한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니까 그게 경찰에도 넘어가고 확인해달라 이렇게 진짜 애원을 했어. 사고 차량은 사고의 실마리를 풀 핵심 증거이지만 경찰은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묻은 화약 성분과 사고 기록 장치는 발파의 영향을 가릴 중요한 증거지만 별도의 감식 절차 없이 경기도에서 폐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남성에 있는 폐차장에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쯤 막 도착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폐차 좀 연기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발파 작업 때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침에는 위험 반경 내 근로자의 대피 상태를 확인한 뒤 발파하게 돼 있는데 100여 미터 안에 사고 차량은 물론 다른 작업자도 있었습니다. 또 관련 법상 필수인 발파 전 작업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록 계획서는 없고 발파 일정이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발파 사고 가능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지만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이 범죄 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 가동을 위해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통신업체에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군마다 CCTV 대당 통신료가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하동군의 한 방범형 폐쇄회로 TV. 한 달의 통신료는 4만여 원, 한 해 51만 3천여 원입니다. 하동군 전체 CCTV는 989대, 회선은 모두 554개로 한 해 통신료가 5억 6천만 원이 듭니다. 문제는 진주시의 3배라는 점입니다. 진주시 CCTV는 모두 4,890대, 회선이 모두 1,200개로 한 해 통신료 7억 3천만 원이 들어 대당 14만 9천여 원 수준입니다. 비용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에 따라 산정하지만 시군마다 계약 조건은 다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공유 없이 지자체 개별적으로 회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정기풍 의원이 경상남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대당 시군별 통신료를 보면 하동군 51만 3,650원, 함양군 42만 5,120원, 합천군 37만 3,134원 순으로 많았고 진주시 14만 9,284원, 김해시 16만 5,526원, 통영시 18만 6,271원 순으로 적었습니다. 18개 시군 평균은 22만 9,738원. 자치단체의 통신료 절감을 위한 경상남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자 지정 그리고 통신사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CCTV에 대한 통신료는 분명히 좀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경남의 전체 CCTV는 모두 46,888대, 해마다 통신료 명목으로 107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달 말 공공기관은 물론 가계 통신료 절감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13일 통영 욕지도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휴가 중이던 소방대원과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경남 통영 욕지도의 한 카페 앞 도로. 운전석에 타려던 남성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들어 차도에 쓰러진 남성을 인도로 옮기고 곧바로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도 자동심장 충격기를 건네봤더니 응급처치를 이어갑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심정지에 빠졌던 50대 남성은 2분 만에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발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민은 욕지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현직 소방관. 임종호흡이라 그래서 심장마비 오기 전에 약간 그런 호흡이 보이길래 안 되겠다 인도로 들어왔거든요. 6년차 구급대원인 김 소방교는 호흡이 돌아온 남성을 육지병원으로 이송하는 해경 경비정에까지 동승해 보살폈고 남성은 병원 도착 직전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김 씨의 여자친구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119와 통화하며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이게 병원까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육지를 내렸다고 해서 바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저는 그게 걱정됐거든요. 한 소방대원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이 심정지에 빠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혔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부검을 했습니다. 경찰은 높은 체온이 장시간 유지되는 고체온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안에 누군가 들어간 사실을 당직 경찰관이 왜 몰랐는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전국 480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순찰차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신임 경남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대신한 지휘부 회의를 열어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으로 민생 침해 범죄를 차단하고 가정,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등 도민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의지 연습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등 262개 기관 2만 5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계되는 이번 의지 연습은 한국전력공사 북경남 변전소 테러에 대비한 합동훈련과 군수품 수송 가상훈련이 이어집니다. 경남의 단체장과 전직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번 주부터 연이어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태환 의령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오는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립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용재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거제경찰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일준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한 곳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와 함안군 등 경남 5개 시군 단체장들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설치할 것을 오늘 국가유산청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 등 5명은 다음 달 문을 여는 김해의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 통합기구를 만들어 건축비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